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3월 15일자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럼블 이렇게 세 곳을 통해서 저희가 동시에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셉 플로리다 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네, 아내분과 함께 와주셨는데 너무나 반갑고 감사했고요. 빈손으로 안 오시고 선물을 굳이 사오셔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 그리고 또 후원금까지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한테 또 후원금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조셉 플로리다님 인편에 보내오신 그 제이 매팅리님 선물도 같이 보내오셨더라고요. 제이 매팅리님은 아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 보따리를 싸주셔서 이 안에 담겨 있는 걸 제가 일일이 다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뭐 머플러부터 해가지고 뭐 향수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좀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히 잘 받았고요. 저희 아내가 너무 기뻐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이 매팅리님도 이렇게 예쁘게 편지 봉투에다가 메시지하고 또 선물 또 후원금까지 또 넣어서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예. 조셉 플로리다님은 이제 이 편지까지 남겨주셨네요. 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조셉 플로리다님은 지금 플로리다 템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올바른 뉴스 채널을 찾는 중에 알게 된 보석 같은 두 분을 연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쉼도 없이 정확한 소식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시는 두 분의 수고와 섬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네. 작년 11월에 개척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사적인 얘기는 제가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두 분을 만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드디어 만나게 된다는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두 분께 정성껏 후원하고 싶은데 아이들 키우면서 사식이 빡빡하신 거 제가 잘 아는데 하여튼 목사님한테 후원을 받으니까 제가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를 위해서 어제 또 오셔가지고 기도까지 해주셨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분발해서 더 나은 방송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CPEC 행사에 다녀오면서 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 가지고 좀 요 사이 좀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고요. 근데 이제 제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진 않지만, 그리고 제가 미리 서머 타임이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공지를 못 드리는 바람에 또 이제 시간을 잘못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던 대로 동부 표준 시간으로 6시에 계속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머 타임이 없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로 시간이 당겨지더라고요. 이제 다른 지역도 혹시 서머 타임이 없는 지역들은 시간이 그렇게 좀 1시간 당겨지는 현상을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송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좋아요 한번 눌러달라는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확실히 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 먼저 간단히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생물학 연구시설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무기연구소는 아니다. 지금 국방부하고요, 정부의, 연방정부의 정보부처들이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발을 하고 그렇지 않다, 무기 연구는 없다. 이것은 이제
전염병이 퍼지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 차원이라든가 치료 차원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기는 하지만 무기를 만드는 곳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 가입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 행정부의 주요 인사 12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뭐 서방 세계에서만 제재하느냐? 러시아도 제재한다. 앞서서 러시아는 서방 세계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조치가 발표가 되니까 무역 중단 선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한 부품들, 제품들 500가지 정도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산업계들이 자원 확보, 원료 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오늘은 헌터 바이든, 딱 헌터 바이든 이름을 찍은 것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또한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캐나다 공무원 300여 명의 입국을 금지한다라는 발표도 내놓았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캐나다 의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캐나다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트루도 총리가 한 말은 참 멋있는데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본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잠시 뒤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이란 핵 협정이 푸틴을 위한 제재 회피 허브가 될 것이다. 완전히 푸틴이 서방 세계에서 가하고 있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이 이란 핵 협정이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의회에 전달이 다 됐고 지금 오늘 또 의회에서는 강한 반발, 바이든 행정부에게 이란 핵협정 맘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을 취소하도록 도와주었던 민주당원이 이제는 에너지 독립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일리노이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키스톤 파이프라인 취소할 때 연방 공무원으로 바이든을 도왔던 이 직원이 연방 공무원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선거에 나와서 의회에 진출하려고 이제 선거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동하고는 정반대로 에너지 독립 이야기를 지금 하고 다니고 있다. 국민들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죠. 국제유가가 갑자기 하락했습니다. 어제도 떨어졌는데 오늘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틀 전에 비하면 27%나 떨어진 겁니다. 이틀 연속으로. 그래서 지금 100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130불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춰보면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는 것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가 바이든을 제재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해상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렇게 지목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성명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이 주도해서요. 초당적인 이제 연방 하원 안에는 문제 해결 코커스라는 게 있는데 이 문제 해결사 코커스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주커버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서명을 했는데 이 서한을 만드는데 앞장선 인물이 영킴 의원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원을 해서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다가 친러시아 선전을 지금 계속 뿌려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CCP 중국 공산당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들을 동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광고비를 페이스북에다 주고 이런 친러시아 선전들을 돌렸다. 이거 빨리 차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서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미쉬 화장품 봄맞이 특별 세일! 미쉬 화장품이 봄맞이 특별 세일을 단행합니다. 셀트리온 얼굴 크림, 목 크림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참론 클렌징 티슈 본품을 사시면 티슈 리필 하나 공짜. 마스크팩, 핸드워시, 동성제약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미백주름 이중 기능성 화장품 나들이 더 홀스트 영양크림 50% 파격 세일. 모다모다 샴푸, 빠른 염색약, 비타민 토너도 챙기세요. 가까운 미쉬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생물학 연구소들, 특히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소가 20개가 훨씬 넘는다. 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하는 곳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24개에서 28개 사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소들이 있다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국무부 차관인 눌랜드 차관이 그러한 연구소들이 있다. 미국 정부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돈을 받고 있는 연구소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시인이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에이브릴 헤인스, 지금 이 에이브릴 헤인스 국가정보부 국장은 그것이 지금 러시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중에는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도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연구소에 미국 정부가 돈을 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것을 멈춰라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안의 생물학 연구시설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 중에 하나로 자기네들의 당위성,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른바 WMD, 대량 학살 무기가 이곳에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 미국도 이라크를 침공할 때 대량 학살 무기, 생화학 무기가 이라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침공을 정당화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되면 미국 입장은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어제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던 뉴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 생화학 연구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이 생화학 연구시설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좀 신중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 다루었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짤로 뉴스 끝나고 나면은 꼭지별로 해가지고 짧게 짤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화학 연구시설과 관련되어져 있는 짤들은 전부가 다 체킹이 안 끝나는, 계속해서 체킹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남아 있어서 그 세 가지 파일은 제가 끝내 올리지를 못하고 럼블에 올려놨습니다. 럼블을 혹시 그거 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제 럼블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미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생화학 연구시설이 무기연구소가 아니다라는 이제 공식 발표를 제대로 해놓았다라는 거죠.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생물학적 무기 협약 신뢰 구축 조치의 일부로 선언한 키예프에 5개의 생물학 연구실험실이 키예프에만 5개의 생물학 연구실험실이 있고 이러한 시설에서 하는 작업은 진단, 치료법, 처치, 예방, 백신, 좀 유익한 노력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국방부에서는 발표를 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실험실 직원들이 우크라이나 고유의 병원균, 탄저균, 툴라레미아, 결핵, 보툴리누스 그리고 전형적인 돼지열, 크림 출혈열, 조류 독감 등을 중심으로 인간과 동물을 감염시키는 병원균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이 병원균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무기화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이제 치료법이라든가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전에 중국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쪽에서 연구소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때 미국 정부가 지원을 했던 것도, 연방 정부가 지원했던 것도 결국에는 이런 뭐 예방이라든가 치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했을 것일 텐데, 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졌던 일은 전 세계를 2년 넘게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런 팬데믹을 가져오게 했던 것을 제가 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 안에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려고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 병원균 같은 것들 자체가 과연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탄 같은 게 터졌는데 하필이면은 그게 완전히 그 병원군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설만 파괴시켜가지고 균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확실한 보안이 필요하다. 그 시설에 대한 보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 정부가 이 연구소들을 돕기 위해서 훈련과 생물학적 안전 대책을 위해 사람들을 보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자금을 기부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우크라이나에 두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추측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국방부 사람이든 국무부 사람이든 혹은 국립의료원 사람이든 누군가가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생물학 연구소에 가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지휘한다거나 살펴본다거나 이러한 것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죠. 지금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 큰데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좀 일단 해놓기는 했습니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생물학 무기 실험실에 어떤 종류의 증거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연구 실험실들은 모든 곳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스트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런 생물학 실험실이라는 연구소라는 거는 어디에든 있는 거 아니냐. 바이오랩은 전 세계 어디에든 다 있는 건데 왜 유독 우크라이나에 있는 바이오랩을 가지고 거기는 무기 개발하는 데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러시아 측의 억지 주장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워너 의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생물학 연구소와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알기로 미국은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상원의원이니까 그런데 정작 당국자들은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놀랜드 차관도 그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자금을 지원받는 곳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이게 상당히 참 이 보도를 전해드리는 저로서도 좀 갑갑합니다. 뭐냐면 국방부에서 인정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실험이 국방부와 관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물학 실험을 병원균 실험을 국방부가 관여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무기 연구와 관계가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말은 우리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예. 여기까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얘기했다가는 저희가 잘릴 것 같아서. 네. 예. 수소수는 우리 체내의 활성산소를 줄여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독소 제거, 당뇨 및 면역력 개선 효과에 탁월합니다. 알카하이드로의 수소 알카리 이온수기는 1100ppb 이상 수소를 함유하는 대한민국 최초 수소수 생성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인증 제품입니다. 수소수 정수기 알카하이드로 404-989-2000번 404-989-2000번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가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주목되는 이야기인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나라가
나토 방위 동맹의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루카라는 우크라이나 뉴스 매체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적절한 사람들이다. 수년 동안 우리는 그 반대로 들어왔다. 들어왔다라는 거죠. 귀로. 반대로 들어왔다. 문을 열라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난 2008년에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그러니까 이제 그루지아 이 두 나라에 대해서 나토 가입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가 난 이후에 러시아가 그루지아를 침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크림반도를 확보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토가 우크라이나가 먼저 노크를 했다기보다는 나토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게 화근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군사작전을 벌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던 걸 저희가 과거에 보았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해서 나토에 가입을 추진을 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일으키긴 했으나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빌미를 만들어 주었던 것은 나토의 섣부른 언행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측에서 환영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토에 가입을 할 생각을 사실 했던 것이고 본격화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화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었고요. 더더군다나 더욱 황당한 것은 정작 가입할 수 있다라고 떠들었던 나토 국가들이 이런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화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을 때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결정적으로 젤렌스키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노플라이 존입니다. 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비행 금지 구역 선포해달라고 서방 세계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뭐 나토에서는 그걸 일체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러시아를 겁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미국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 주째 러시아와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데요. 제블린 로켓도 줬는데 전투기 못 줄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자꾸 지금 귓속에서 맴돕니다. 그런데 뭐 미사일이 됐던 뭐든 그런 것들은 다 주면서 뭐 스팅거 미사일, 제블린 미사일 다 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전투기를 주자. 이거는 서로 안 하겠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비행 금지구역 선포해달라. 못한다. 그랬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젤렌스키로 하여금 이제 깨우치게 한 것이죠. 아, 나토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구나. 깨달은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동맹에 가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구소련 국가로의 침략에 박차를 가하는데 일조했다. 이런 분석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우크라이나는 동쪽에 있는 훨씬 더 큰 이웃나라, 바로 러시아를 조심스레 바라보면서 수년 동안 동맹에 가입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리고 지금은 EU에 가입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렸죠. EU에서는 환영한다. 가입 절차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예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이 절차 자체가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상당히 긴 작업이고 성사가 될지 안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EU에 가입해 있는 27개, 28개 나라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험난할 것이다.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아예 망할 수도 있는,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의지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결국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의 일부로 나토나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헌법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요구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데 우크라이나가 중립국가가 되라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중립국가 되라.
그리고 젤렌스키 정부 전부 다 참수해버리겠다. 이거죠.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하겠다. 결국은 친러시아 정부를 거기에다가 세우겠다라는 것이 이제 푸틴의 주장이고요. 이러한 주장들을 과연 우크라이나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중립국 선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국 선포는 가능할 수 있는데, 당장 젤렌스키는 물러나라, 다른 사람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지금 양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물러나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모험주의를 두려워하는 이웃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력을 투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외 명분은 그렇습니다. 나토의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 동맹국에 러시아가 쳐들어왔다고 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전부 다 나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게 맞지만, 나토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가 좀 도와주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지금 명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비겁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들이 나토 가입하라고 먼저 손짓해 놓고, 그리고 막상 전쟁 벌어지니까 지금 너는 회원국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참 갑갑할 노릇이다.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전투력이 부족한 이번 충돌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 가을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제공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 집권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다량의 무기를 제공을 했었죠. 젤렌스키가 화요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나아갈 다른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속상해서 한 말 정도로 보기에는 좀 강도가 세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달 초에 A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 가능성에 대해서 좀 냉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나토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전쟁을 치러오면서 그것이 더 확신으로 변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결국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도움이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러시아와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협상의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젤렌스키는 동맹은 논란이 되는 것과 러시아와의 대립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나토가 러시아의 공습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토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지만 지금 나토 측에서는 별로 도와주려고 하는 기색이 없다라는 것, 그건 뭐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이죠. 키예프는 서방과의 새로운 상호작용과 별도의 안전 보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나토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지금 봐야 될 것 같다.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듣고 있는 이야기들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장터에서 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키예프를 진격을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진격을 하면서 키예프를 지금 둘러싸고 에워싸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실제로 키예프를 지금 조여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대가 현재 버틸 수 있는 탄약이라든가 보급품의 수를 보아서는 대략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길게 버텨야 보름 정도 더 버틸 수 있는 수준의 보급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만간에,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어떤 그 휴전 타협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젤렌스키도 그러한 것을 머릿속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전쟁은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빨리 자기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의 영위, 안위 이런 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심 이런 거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젤렌스키뿐만이 아니라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결국 러시아 국민들도 고통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쟁은 하루속히 끝나야겠다. 어떤 요구가 이루어지고 어떤 요구는 철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속히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러시아가 헌터 바이든을 비롯해서 12명을 제재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 이후에 미국과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가한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 총 13명입니다.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 포함하면 13명, 헌터 바이든 빼고 12명이라서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 연방 고위 관리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전례 없는 제재 조치에 대응해서 올해 3월 15일부터 오늘부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러시아 스톱 리스트에 포함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조 바이든은 스톱 리스트에 포함된다. 러시아 스톱 리스트. 여기에는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그리고 많은 부서장들이 여기 포함이 된다. 포함된 사람 명단 잠깐 보면은요. 제이콥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들어가 있고요. 윌리엄 번스 CIA 국장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젠 사키 대변인도 러시아에 못 가는 겁니다. 제재를 받게 된다. 바이든의 국제경제 담당을 맡고 있는 달립 싱이라는 보좌관도 제재 대상에 올랐고요. 국제개발청의 사만다 파워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국제개발청은 해외에 주로 원조해 주는 외국에다가 돈 주는 이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제재 대상에 올려놓았고요. 바이든의 장남인 헌터 바이든, 장남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차남이지만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제재 대상에 올랐고 힐러리 클린턴이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는 의외인데요. 힐러리 클린턴이 왜 이 명단에 올라가 있는지 하여튼 그렇고요. 월리 월리 아데예모 재무차관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아니라 재무차관을 올려놓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지금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이 명단이. 수출입 은행 총재 겸 이사장을 맡고 있는 레타 조 루이스도 여기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미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한 달 동안 계속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고갈되고 있다고 분석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한 적이 있었던 벤 호지스라는 전직 중장 장군인데요. 3스타 장군인데 러시아 전력이 금방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데일리 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호지스 중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는 리비우 외곽에 있는 야보리프의 그 훈련센터, 나토가 운영하고 있던 훈련센터를 쫓았다라는 것이죠. 나토가 운영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훈련센터를 쫓았다. 이곳은 폴란드로부터 보급 및 지원을 우크라이나로 가져오는 연락선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입증하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연결고리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훈련센터를 만드는데 공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전 나토 대사였던 전 주 나토 미국 대사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 또한 나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지스틱스 강화를 아마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에 과민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훈련센터를 러시아군이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군은 내 생각에는 이 호지스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공격을 계속할 탄약도 인력도 없는 종착점까지 열흘 정도 남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전력을 기울이면 러시아인들은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데일리 메일에서는 영국 국방소식통 정보를 인용해서 러시아군이 2주 뒤에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땅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러시아군도 힘들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 19일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한 사상자를 발생했는데 체첸에서 벌어진 2번의 유혈 전쟁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상태다. 그러니까 피해가 크다라는 거죠. 러시아 쪽 피해가 작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위성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지금 보급해 줄 수 있는 보급품들이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보름 정도 소진하고 나면은 다 바닥이 나는, 그 안에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을 하든가 아니면은 휴전을 하든가 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이 분석이 정말 맞기를 바랍니다. 이 분석이 맞기를 바라는데 하여간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쪽 상황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는 전쟁이 벌어진 지 이미 오래됐고 서방 세계에서 제재를 가한 지도 이미 오래됐는데 초기에부터 전쟁을 일으켰던 초기부터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제재 조치를 발표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와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라는 점, 그 점도 좀 저희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미국에 대해서 제재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명단 13명의 명단 중에 힐러리 클린턴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이건 저희가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들어갔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드레스 투자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트루도 그 캐나다 총리도 지금 입국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트루도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의 300명의 관리를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아까 미국 13명에 대해서는 스톱 리스트에 올렸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캐나다 쪽에 300명은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캐나다 정부가 러시아 공포증 분노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캐나다 관리들이 러시아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를 공식 웹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 연방 입국이 금지된 블랙리스트에는 트루도 총리, M. 졸리 외무장관, 그다음에 A. 국방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의회의 하원 의원들과 공격적인 친밴더 성향 의원들도 대부분 금지 대상자들 중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포함해가지고 하여간 300명 지금 다. 예. 러시아 외무부는 이 조치는 오랫동안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해온 현 캐나다 정권의 터무니없는 적대감에 대한 대응으로 취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러시아 공관에 대한 공격이든 영공 폐쇄든 오타와가 캐나다의 이익을 해치는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을 하던 러시아 혐오 공격은 반드시 결정적이고 반드시 대칭적인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쪽에서 지금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러시아 혐오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러시아 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캐나다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캐나다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나자 바로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러시아 외무부의 발표문이 나온 겁니다. 캐나다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토론토 시리 뉴스에 따르면은 트루도는 러시아 과도 정치 및 관리들에 대해 15건의 추가 제재도 발표했다. 캐나다에서도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추가로 발표를 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루도가 아주 멋진 말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유, 인권, 정의, 진실, 국제 질서 등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인을 위해 싸울 때 목숨을 걸고 있는 가치들이 바로 이것이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민주주의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더 단결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더 열심히 싸우도록 고무시키고 있다. 당신은 항상 친구가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는 걸 상기시켜준다. 우방국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푸틴과 그의 러시아와 벨라루스 지원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자유, 인권, 정의, 진실, 국제 질서 뭐 이런 뭐 멋진 단어들을 쫙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잘 싸워주고 있는데 우리는 너의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물론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합니다. 구소련으로부터 이제 해방 독립이 돼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2014년부터는 어쨌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올려놓은 정권이기 때문에 일단 공화국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 조직들이 있죠. 뭐 지나친 민족주의자들이라든가 네오나치주의의 나치당이 그냥 정당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또 민병대 조직에서 군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정치인이면서 군대이면서 뭐 이런 아주 특이한 조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물론 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의 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근데 상당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젤렌스키 정부에서는 이들 그 네오나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구구주의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들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퀘스천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스틴 트루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애매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전쟁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렵죠.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불안한 모습들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부 조직 자체도 부패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또 이런 그 네오나치 극우파들이 또 활기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은 어쨌든 기본 시스템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고 맞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막 이런 좀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트루도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정치인들이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정치인들은 일단 어느 한쪽 노선을 정하면은 그냥 딱 잘라서 이건 이거다라고 주장하고 국민들을 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정치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트루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럽 연합의 파트너들과 함께 나는 우리가 이 불법 전쟁에 연루된 정부와 군사 엘리트를 포함한 15명의 새로운 러시아 관리관들의 엄중한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에는 수백만 달러의 구호기금과 물질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또한 2022년 우크라이나에 1억 4,5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고 전쟁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이민 조치를 만들었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약자를 응원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부분부터가 제가 좀 마음이 좀 씁쓸했던 부분인데요. 트루도 총리가 오늘 한 발언들 중에서 앞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100% 동감하기는 애매하지만 하여간 그렇다 치더라도 이 뒷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좀 자꾸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약자를 응원하는 것을 좋아한다. 당신은 약자를 응원하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봤는데 그렇죠?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캐나다가 약자를 어떻게 하는지. 대의가 정당하고 옳을 때 상대방이 크더라도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지금 트루도 입에서 나온 말인지 정말 의심이 될 정도로 깜짝 놀랄 말을 했습니다. 대의가 정당하고 옳을 때 상대방이 크더라도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게 정말 캐나다인들의 정신이라면 저는 콘보이,
프리덤 컨보이 이 트러커들이야말로 캐나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당시에 트루도는 매우 비겁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비상 권한을 발동을 해서 사실은 계엄령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로 몰고 가서 독재적인 권력을 발휘했다라는 비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랬던 인물이 어떻게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대의가 정당하고 옳을 때 상대방이 크더라도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다. 이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전쟁은 중대한 실수다. 푸틴은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한다. 결론은 저도 동감합니다. 푸틴은 당장 전쟁을 그만둬야 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저희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침략을 당해서 역공을 한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침략을 당한 상태는 아니었죠. 물론 이제 나토가 세력을 동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좀 위협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너 나 위협해? 그 주먹을 날리는,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주먹 날리면은 주먹 날리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분명히 지금 큰 실수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잘못을 인정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트루도가 한 말이 참 멋있다. 야, 트루도는 민주주의 투사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 깨름직하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지금 되씹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정작 자기 국민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지 않고 탄압했으면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데 동참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무슨, 하여간 좀 복잡합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진짜로. 한편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란입니다. 당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새로운 이란 핵 협정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였었죠.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핵 협정을 만드는 것이 이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제재 회피 거점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핵 협정이 수일 내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 핵 협정의 비판적인 띵크탱크 민주국방재단 혹은 민주방위재단, 이 FDD라고 하는데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수호하기 위한 민주수호재단이라고 해야 돼요. 민주주의 수호재단, 그렇게 번역을 해야 옳겠네요. 이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새로운 협정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취해진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왜 이 합의가 이란의 푸틴에 대한 제재 회피 거점을 설립하게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고 더 이상의 침략을 저지하려는 국제적 시도를 매우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분들이 쓴 표현을 딱 그대로 빌려오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서에 보면은 러시아는 제재가 없는 무역 통로를 찾는 것 외에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란의 수십 년간의 제재 회피 전문 지식으로부터 교훈을 얻게 될 것이고, 서방의 미래 재정 압박을 상쇄할 준비를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한다라는 것 때문에 제재를 지금 계속 받아왔고요. 미국이 앞장서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아주 강하게, 밀도 높이 강하게 제재를 펼쳐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제재 속에서 어떻게 이란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느냐, 그 노하우를 러시아가 배우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하우는 북한도 가지고 있죠. 북한도 이란한테 뭔가를 좀 배우긴 배웠습니다. 상황을 보면. 북한이 미사일 기술만 이란한테서 빌려온 게 아니고, 가져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란과 북한 간의 교류가 많았던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러시아가 이란을 통해서 지금 서방 세계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지금 강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는 연결이 끊겨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 럼블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보시기를 저희 권해드리고요. 일단 유튜브 쪽은 지금 현재 연결이 끊겼다라는 것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유튜브 쪽에서 어떤 제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저희가 나중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협상의 주요 대화 상대국 중 하나로 부상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이 이 협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측의 도움에 의지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미국과 유럽의 제재는 러시아 금융 부분을 대상으로 했지만 여전히 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중국과 인도같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아직 풀지 않은 나라들이 여전히 모스크바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 중단 안 했습니다. 미국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뭐 나토 회원국들이라든가 EU의 회원국들,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는 그 석유, 가스, 천연가스 이거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 나라마다 서로 입장이 다 다른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실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FDD에서 내놓은 문서에 보면은 미국과 유럽이 이 같은 2차 제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러시아가 자유롭게 활동해서 향후 제재 압력을 피할 수 있는 금융의 교두보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려고 한다. 이란을 통해서 그런 걸 구축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이란 핵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 러시아가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하고 있는 거 풀어라. 안 풀면은 우리 협상 도와주는 거 더 못하겠다. 판 깨겠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막판에 협상 타결이 조금 지연됐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일단은 한번 그렇게 질러봐서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한번 질러봤던 것이었고요. 결국에는 이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국제시장과 뭔가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중국도 이미 거기 러시아를 도와줘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오히려 무역이 확대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바로 해외로 수출은 못하지만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이런 데로 이제 물건들을 보내서 인도나 중국에서 전 세계로 물건을 팔게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제3자를 거친 중개무역 형태로 얼마든지 지금 이제 정책을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러시아는 손해 보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작업들이 바로 이 이란 핵 협상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 생각들이. 이 문서를 접한 공화당 고위 보좌관은 이 정보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주요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핵 협상의 전체 내용이 100%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지금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협정의 내용들이 지금 전달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 중에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바로 이란이 핵 개발을 안 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이란에다가 제했던 제재들을 풀어주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거를 돌이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상을 요번에 이제 핵 협상을 했다. 그래서 제재를 풀어주었다. 근데 이란이 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 그래서 제재를 다시 가하겠다. 이거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제재를 풀어주면 다시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협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보고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하원에서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란과 핵협정 하지 말라라고 공동서한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50명 상원의원들 중에서 랜드폴 상원의원 1명만 빼고 49명의 상원의원이 모두 다 똘똘 뭉쳐가지고 공동으로 또 서한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거 이런 식의 협상 만들어가지고 오면 의회에서는 승인 안 해주겠다 이거죠. 의회의 승인이 없이 이런 국제 협상을 맺는다고 하면 당신은 결국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하는 그런 서한을 내놓았습니다. 의회에서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협상은 존속되지 않을 것이다. 의원들은 2015년 법률에 따라서 상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의회를 통과해 합의안에 동의한다면 이를 뒤집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이 협상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의회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겠다. 근데 뭐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인정해주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똘똘 뭉쳐서 이란 핵 협상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재한 새로운 이란 협정은 미국이 이란 은행에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허용해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제재를 영원히 못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이 협상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새로운 그 이란 핵 협상은 며칠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란은 협상 대부분이 끝났고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양측이라는 것은 이제 이란과 러시아겠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인정받을 만한 제대로 된 선택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 핵 협상도 마찬가지로 또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인데 많은 분들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적국인데 그것도 강성 적국인데 이란은 이 나라가 지금 미국을 향해서 핵무기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니까 지금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북한처럼 결국 끝까지 핵무기 완성을 하려고 할 겁니다. 가뜩이나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져서 동맹관계를 가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불안한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중동 나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희 오늘 보도 오기 전에 오늘 오후에 나온 소식들 중에 또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결국은 예전에 중동의 갈등들이 있었던 그 시절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옛날부터 중동에서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시절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피부 트러블, 아토피, 탈모. 여러분의 피부는 어떤 물로 샤워하시나요? 이제 알카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로 안심하고 샤워하세요. 100% 메이드 인 코리아. 미국 NSF 인증 필터를 이중으로 사용해서 녹물, 물곰팡이, 중금속, 냄새, 석회질, 각종 부유물, 그리고 뇌먹는 아메바까지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알카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 구입 문의 404-989-2000번. 네, 유튜브에서 지금 방송이 끊겨 있는데요. 뭐가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노티스가 와 있네요. 네. 근데 뭐 심각한 노티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네. 이거는 제가 왜 끊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라고 하기에는 지금 페이스북, 럼블 다 방송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생화학 이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생화학 연구소 얘기만 나오면 지금 굉장히 유튜브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뭔가 있긴 있나 봅니다. 이렇게들 하는 거 보니까. 네. 하여튼 그렇고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니키 버진스키라는 지금 이제 후보. 지금은 후보죠. 과거에는 연방 관료였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취소할 때 그 당시에 버진스키는 경영예산국 오피스 오브 매니지먼트 앤 버젯 해가지고요. OMB라고 저희가 줄여서 이야기하는 연방 예산국에 있었습니다. 연방 예산국에서 일을 하면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취소하는 것을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지금 일리노이주의 13선거구에 출마해서 지금 이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선거운동 벌이면서 계속 에너지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웃겨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에너지 독립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그 에너지 독립은 별게 아니고 바로 태양열이라든가 풍력발전소 이런 것들을 통한 에너지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들 꾸고 있는 거죠. 지금 꿈들 꾸고 있는 거. 그 꿈을 달성하기 전에 지금 나라의 존폐가 걱정이 될 정도로 좀 심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자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지금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이 지금 있는 겁니다. 바이든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비용 상승 문제에 대해서 푸틴의 가격 상승이다. 그리고 무조건 푸틴 탓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솔직히 어떤 생각까지 들 정도냐 하면은 바이든이 일부러 우크라이나 전쟁을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닌가. 빨리 끝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이용하려,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모든 것을 푸틴 탓으로, 초기에는 모든 것이 바이러스 탓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푸틴 탓으로 가고 있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푸틴 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된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라도 좀 덜 희생됐으면 좋겠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계속 일고 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뭐 기금 모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민간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계속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고요.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결국은 바이든이 러시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동조하는 형태로까지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오히려 빨리 끝날 수 있었던 전쟁을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질 협상이 지금 벌써 4번 회의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화협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미국이 얼마든지 좋은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금 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후보자인 이제 버진스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지금 신들려 있는 이런 그 광신도 중에 하나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에 실패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거기서 캠프에서 일하다가 그러다가 버락 오바마 당시에 키스톤 거부하도록 부추겼던 것에 대해서 클린턴에게 공로 인정하지 말라고 충고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키스톤 XL 파이프를 갖다가 오바마가 중단을 시켰었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오바마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조언을 계속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실제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을 중단을 시키면서 바이든이 취임 첫날 중단시키면서 노조가 아주 크게 바이든에게 실망했다라는, 이 노조가 바이든 뽑자라는데 앞장섰던 조직이었는데 그런데 바이든한테 너무나 크게 실망했다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입장이 바뀌었던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그걸 다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자기네들 정치인들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예, 키스톤 파이프라인 멈춘 거에 대해서 공적으로 내세우지 마라. 조용히 없애버려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던 아주 야가 빠진 참모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리노이주에 출마를 했는데 하여간 예, 떨어뜨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반대편 공화당 후보에는 지금 제시 라이징하고 전 연방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몰 비즈니스 하고 있는 리건 디어링이라는 분이 지금 공화당 쪽에 출마를 해 있다고 하는데 그 15번 지역구, 15번 지역구로 옮겼군요. 13번에서. 이 15번 지역구, 일리노이주 15번 지역구, 공화당 바람 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기후변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하면은 이게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건 지금 팬데믹 때 돈 푼 거를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큰 뭉칫돈 두 가지가 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하나가 1조 2천억 인프라 법안,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오늘 서명했죠. 1조 5천억 달러짜리 또 옴니버스 법안 통과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기후변화 아젠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벌써 1조 2천억, 1조 5천억, 그래서 합치면은 2조 7천억 규모를 이미 정부가 쓸 수 있게끔 허가를 이미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이 돈 지금 시중에 풀릴 겁니다. 이 돈이 이제 풀리게 되면은 결국은 또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것은 점점 멀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면서 무조건 푸틴 탓하고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 뭐 다른 것도 문제들이 많기는 많은데 이 기후 변화에 미쳐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물가 상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 문제가 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하루속히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기후변화에서 미국만큼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떠들려면 중국 가서 떠들어야죠, 중국. 참,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깨끗한 물로 샤워하세요. 알카 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네. 국제 유가가 어제하고 오늘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그 그래프 지금 보이시죠?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이 그래프 보시면은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빅 점프가 이루어졌었는데 3월달 들어서. 근데 그래서 이제 한때 130불까지 올라갔었던 이 유가가 최근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96달러까지 떨어졌다. 96.44달러. 이게 이제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라고 그래가지고 WTI가 그쵸 서부 중진류라고 이야기하는 서부 중진류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격인데요. 6% 이상 하락한 가격입니다. 하루 사이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도 국제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브렌트유도 6.54%가 떨어져서 99달러 91센트에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100달러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국제유가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이낸스 뉴스 네트워크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스태그플레이션 파동이 있고 이번 주에 FOMC가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게 될 거죠. 내일 아마 발표하게 될 건데 그것이 또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러시아도 보급품이 모자라고 우크라이나도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토에 대한 기대가 지금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조만간에 뭔가 지금 이제 휴전 협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격을 좀 더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원유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 올라갔고 분쟁이 격화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같은 경우 배럴당 130불 50센트까지 기록했었고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139불 26센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더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격들을 계속 올렸던 건데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내려지게 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가혹한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영국도 지금 러시아산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라는 발표를 좀 내놓은 상태. 하지만 유럽 전체가 다 금지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나 모스크바 석유와 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그냥 이 미국이나 영국을 따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몇 주 동안 지속되고 있고 평화적인 해결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계속되는 팬데믹을 억제하려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과 다른 국가들이 규제와 의무화를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례가 새로이 급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건값이 오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는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고 경제 침체를 위협하는 것은 수요와 석유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의 주유소에서 기록적인 가격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CNBC가 내놓은 이야기를 보면은 미국의 원유 가격이 떨어졌고 국제 원유 가격도 지금 굉장히 떨어졌다. 일시적인 것인지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러시아산 그 유가가 바로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수출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더 늘릴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습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인상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제재한 것에 대해서 이건 나쁜 이해 충돌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성명서가 오늘 나온 것인데요. 이 성명서 내용을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속보하고 나왔는데 러시아는 방금 조 바이든을 제재했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많은 면에서 바이든 가족이 왜 매우 부유한 전 모스크바 시장의 부인으로부터 $350만 받았는지 이제 설명이 될 것이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팍스사 소속이었던 사회를 맡았던 크리스 윌리스는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것이 바이든이 러시아에 대해 매우 권총 빼드는 솜씨가 느렸던 이유일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지금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드러날 정말 나쁜 이해 충돌이다. 뉴욕 포스트가 작년에 헌터 바이든과 관련된 회사가 모스크바 전 시장의 아내로부터 $350만 받았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있었던 그 내부 거래, 그 의혹이 2020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자주 제기가 됐었던 것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뭐 돈을 얼마를 받아서 부통령이 쓰는 전용기를 아들이 써가면서 그 돈을 그냥 미국으로 가지고 왔다.
세관 같은 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무사 통과로 막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부통령 전용기 타고 왔으니 뭐 누가 건드립니까? 바이든과 헌터 모두 화요일 러시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국방장관, 여러 장관들과 힐러리 클린턴, 도대체 힐러리 클린턴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 타스 통신은 러시아 외무부가 이번 제재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연방 고위 관리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전례 없는 일련의 제재에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재라는 것은 제재를 했을 때 당장 그 제재로 인해서 뭔가 불편해지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제재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제재한다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제재를 가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제재가 되는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조 바이든은 뭐 상징적인 국가 원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5만 군데에서 다리 걸쳐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던 인물인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러시아의 제재로 인해서 헌터 바이든이 손해를 보는 입장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러시아의 이번 제재 발표에 헌터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헌터 바이든이 러시아와 내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예요. 힐러리 클린턴도 본인은 트럼프가 러시아랑 내통했다고 막 쌩 거짓말을 해댔지만, 하지만 정작 본인이 러시아와 내통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힐러리 클린턴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니냐. 왜? 지금 현직에 있는 인물도 아니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인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현직에서 뭘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대통령과 장관들 명단에 나오는 중에 지금 힐러리 클린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매우 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헌터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똑같은 입장으로 저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이해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러시아를 통해서 뭔가 부당한 이익들을 챙기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드러내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야 니들 이제 우리랑 거래 끝 해버려서 이 사람들이 이러면 나 손해보는데 해가지고 바이든은 졸라가지고 다시 러시아랑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고 말이 나오게끔 만들기 위한 제재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이 돼서 미국을 상대하면 미국은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중국하고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친한 척, 러시아하고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친한 척, 이거를 해두어서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 간에 약간 그 거리를 좀 두게끔 만들어주는 정책을 계속 펼쳐주어야 그래야 미국에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게 잘 안 되고 있었죠. 바이든은 처음부터 러시아랑 으르렁 됐고, 근데 으르렁 될 땐 되더라도 지금 푸틴하고 무슨 관계를 가져가면서 으르렁 됐으면 모르겠는데 푸틴을 막 욕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뒤로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정은한테 막 욕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제대로. 중국도 좀 비슷합니다. 뭐 시진핑을 욕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어쨌든 중국하고의 관계도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중국이 트럼프랑 한 약속 안 지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랑 한 약속을 지켰다면 몇 천억 달러어치 더 사갔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런데 안 사가죠. 약속했던 만큼 안 사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 중국한테. 참 바보 같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상당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마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것처럼 딱 꼭 집어가지고 바이든, 헌터,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딱딱딱 이름들을 찍는 거를 보면은 이건 매우
묘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겠다. 더 깊이 들어갔다가는 진짜 잘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네, 영킴 의원 소식을 제가 자꾸 전해드리게 되는데 예, 활동이 정말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킴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에드 케이스 하와이 의원인데요. 민주당의 에드 케이스 의원과 함께 초당적인 그런 이제 서한을 하나 만들어서 연방 하원 의원 여러 명이 공동 서명을 합니다. 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짐 코스타, 브루스 웨스터먼, 에비게일 스탠버거 같은 이제 여러 의원들이 공동 서명을 해서 서한을 만들어 가지고 주커버거한테 보냅니다. 오늘 보냈습니다. 이 보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 매체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 친러시아 선전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곳에다가 계속 뿌리고 있다. 이거를 지금 차단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이유 없이 침공하는 동안 친러시아 보도를 퍼뜨리는 광고를 하는 데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유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메타,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의 지금 새로운 이름이죠. 메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유롭고 주권적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 조직이 친러 선전을 공유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막은 반면 메타는 CCP가 후원하는 조직들이 똑같은 오보를 퍼뜨리는 것은 물론 이익을 챙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 관료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이 편지와 함께 해준 동료들에게 감사드리며 마크 주커버그의 답장을 기다리겠다. 나는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사람들이 자유와 생업을 수호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다. 이 영킴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그 러시아 언론 매체들 RT라든가 뭐 이런 러시아 매체들의 보도들을 전부 다 컨텐츠를 삭제하고 채널 지금 닫고 뭐 이런 노력들이 있기는 했었죠. 그런데 중국 매체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의원들이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서 초당적인 의원들이 다 나서게 됐느냐?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나서게 된 것은 바로 문제 해결사 코커스가 나섰기 때문인데요. 문제 해결사 코커스는 한 40~50명 정도 되는 하원 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이 고루 섞여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초당적인 안들을 이야기하는 토론장이기도 하고 실제로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 문제 해결사 코커스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극좌로 가거나 혹은 극우로 가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안들이 나오거나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좀 더 이 중립지대로 끌어들이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문제 해결사 코커스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죠. 아니 러시아 쪽 보도를 막는 것은 하면서 왜 중국 쪽 보도는 못 막냐? 왜 안 막고 있냐? 심지어 중국 방송국들, 여기 뭐 CGTN 같은 이런 중국 방송국들이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채널 올리고 거기에 광고까지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러시아의 친러시아적인 그런 선전 보도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돈도 벌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지금. 페이스북도 유튜브처럼 광고 집행하고 그 광고 수익을 일부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 쪽의 이야기를 자꾸 전달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나온 거죠.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 이거의 차이가 아니다. 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적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전선동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전달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생물학 뭐 연구소가 뭐 있다 없다,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 정부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놓고 이야기하면은 마치 러시아 쪽 주장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이제 저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것이죠. 전시 상황이라는 건 적과 아군이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적이 하는 말이 맞다고 해도 지금 싸울 때 총알은 적한테서 날아오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건 적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 아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사람들은 적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 쪽에서 하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어떠한 것이 미국에 이로운가,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물론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반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군의 입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저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여과 없이 들여와가지고 이게 사실이야라고 퍼뜨리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 어떤 잘못을 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또 어떤 잘못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들을 통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하는데 한 소리 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거 좀 곤란하다는 거죠. 한국 국민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이 남 얘기일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이 건너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국민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아닌 당사자거든요. 지금 미국은. 사실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은,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인들이 그냥 나 거기 가서 도와주겠다고,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구호 물품도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선교사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한국 선교사들인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우크라이나에 있던 자기 교회 교인들이 피난 와가지고 다른 제3국으로 다 옮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난민으로 나와 있는 그 우크라이나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또 그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갔다는 겁니다. 이런 선교사들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뭐 교회에서 또 모금 운동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됐건 간에 전쟁에 완전히 남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당사자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느냐라는 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끼리 반성하는 거는 하지만은 전쟁의 입장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일단은 그 하원 의원들이 주커버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페이스북에서 급증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친러 화두를 증폭시키는 중국계 단체와 방송사의 광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편지를 보낸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페이스북과 모기업인 메타는 러시아 국영 미디어와 제휴 매체가 자사 플랫폼에서 광고를 내보내고 컨텐츠를 수익화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페이스북 통해서 러시아 언론들이 돈 못 벌게 했다. 잘한 거죠. 2022년 3월 5일 러시아 정부는 페이스북의 국내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대응했다. 지금 페이스북은 3월 5일 날 차단이 됐고요. 인스타그램은 어제부로 차단이 됐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중국은 진작부터 페이스북 진출을 막았습니다. 중국은 페이스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관영 방송국들이 버젓이 페이스북에서
중국 방송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비무장 민간인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크렘린으로부터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중국 국영 방송사와 제휴 계정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친러 내러티브로 광고를 구매하고 전 세계 사용자들을 겨냥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2020년 메타가 발표한 관영 언론사의 미국 내 광고 구매를 차단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원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미국민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선전선동에 대해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재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건 이제 안 한다라는 것이죠.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달 들어서만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국영 네트워크 차이나 글로벌 TV CGTN이라는 이 방송 채널이 페이스북에서 1억 1,800만 명, 인스타그램에서 240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보도를 담은 광고를 페이스북에 최소 21개나 게재했다. 당신의 플랫폼에 있는 중국 언론들과 심지어 중국의 외무장관까지 크렘린의 허위 정보를 파헤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더 문제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군 바이오랩을 노린다는 잘못된 보도, 즉 민간인에 대한 더 광범위한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깃발 작전의 구실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유 없이 침공한 것에 대한 세계 대화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선전작전이 더 크게 추진한 것을 상징하며 강력하고 조정된 민관 대응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같이 공조를 해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미 중국이 지금 러시아 편을 아주 대놓고 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에도 제재 조치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에서 누구를 내쫓고 뭐 컨텐츠를 못 올리게 하고 이런 것들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하기가 어려우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가주는 것이죠. 지금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데 뭐 그건 사실 우리 국민들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주커버그가 진짜 이 미국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놈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자기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건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5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허위 정보가 중국 공산당 관련 계정을 포함한 비러시아의 매체와 계정을 통해 미국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도록 메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메타가 2020년 정책 결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영 언론의 미국 내 광고 매수 차단과 글로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차단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세 번째는 메타는 미국 및 전 세계 청중, 특히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을 위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메타의 광고 라이브러리에 따르면 CGTN을 포함한 중국 국영 방송사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허위 정보를 확대하는 광고에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알려달라. 이러한 광고의 대상이 된 국가는 어느 나라며 몇 명이나 이러한 광고를 접했는지도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메타의 광고 라이브러리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정부 지원 광고 구매가 대중에게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이제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만다린어, 폴란드어 및 기타 관련 언어에 능통한 메타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라는 질문도 해놓았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위터도 그렇고요. 우리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들이 이런 그 러시아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통제 안 합니다. 트럼프는 내쫓아도 이 사람들은 내쫓지 않습니다. 이란 지도자 안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소셜미디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러시아의 주장이 정당하다라는 이 세뇌 활동들, 국민들 지금 브레인워시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를 좋아하죠.
미국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뭐 꾸리는 게 있어, 이런 얘기를 좋아하죠. 물론 잘못한 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우리가 미국이 잘못한 걸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은 푸틴한테 있는 건 분명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다른 데 방향으로 자꾸 돌립니다. 이 전쟁은 푸틴이 할 만하니까 한 거였어.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야기들만 자꾸 퍼져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 지금 속수무책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퍼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꾸 생각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가릴 거 없이 의회 의원들이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하원 의원들이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시 상황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규합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일단 전쟁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평가 작업을 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요. 어떤 정보든 러시아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든 미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든 어떤 정보든 간에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마음이 흔들어지게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막 대놓고 러시아 선전선동에 서구신 것 같군요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다라는 걸 항상 좀 기억하고 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 유튜브한테 저희 경고받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까지 해왔고요. 3월 17일,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저희가 그 제재받은 게 풀리는 날인데, 근데 지금 제재받는 거 풀리기 바로 이틀 전에 이런 또 생중계가 중간에 잘리는 이런 초유의 현상을 또 제가 겪고 있습니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들 이러는지. 알 거는 알고, 알 거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알 거는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내 발이 지금 서 있는 이 땅, 이 나라, 내 나라, 이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앞날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건데, 아예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건 공산당하고 똑같은 짓 아닌가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발빠르게 페이스북으로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지킴님, 제이 매팅리님, 그다음에 종 존스님, 감사하고요. 페이스북에 댓글 주셔서 제가 감사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오늘 방송 유튜브에서 잘린 부분들 다시 복구해가지고 전체 방송을 일단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튜브에 저희 뉴스가 다 올라오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러면 럼블 채널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럼블 쪽으로도 저희가 컨텐츠를 다 올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저는 내일 또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